자, 근데 몇 번 할 차례죠? 24번. 여러분 표정이 참 밝어. 아니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밝은 데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밝어. 그러니까 기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연락 받았어요? 여러분 자격증이 화곡역에 도착됐대. 화곡역에 도착이 됐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시험 때까지 할 일은 뭐냐? 귀찮더라도 화곡역까지 조금 더 걸어갈 일만 남은 거예요. 찾으러. 이 표현 괜찮지 않아요? 그럼. 근데 이게 2호선이면 골치 아파. 2호선이면 내가 걸어가는 걸 천천히 가면 돌아가서 1년에 한 번 걸려. 이 표현도 괜찮지 않나? 2호선이 아닌 걸 다행으로 알면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할 일은 그냥 조금만 더 걷기 연습하는 거. 그러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럼 나와 있는 것 보면은 24번인가요? 넌 누구냐? 재산세다. 뭐에 관한 거냐? 납세 의무자다. 틀린 것은 1번.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 대장의 소유자로 등재됐다. 항상 재산세는 토지대장에 다 올라가 있는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맞아요. 2번. 소유권 변동이 있다. 즉 매매라든가 뭐 상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매매다. 그런데 신고 안 했대요. 신고 안 하면 사실상의 소유자 알 수 없죠. 그럴 땐 누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 맞고요. 3번.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그렇죠. 귀신이 됐단 얘기죠. 그럼 누가 된다? 사용자. 이제 막 보여? 보이면 뭐해? 지금으로부터 2주 뒤에. 어떻게 하면 좋지? 다음 주에 또 내가 내려와야 되나? 아주 아무 다른 과목도 하셔야 되니까 생각 같은 내려와서 또 한번 우리 이렇게 즐겁게 평상시랑 똑같이 하다 시험 보러 가는 거야. 이거 참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딴 데서도 놀러 오라고 난리야. 더 하자고. 그래 하면은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하다가 시험 보러 가는 거니까 마음이 부담이 좀 적잖아. 그래 그 방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딴 과목 시간을 뺏을 수가 없으니까 내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나온 것 4번. 상속. 신고했대요? 안 했대요? 한참 걸리죠? 두 번째 줄에 있으니까. 신고하지 않았으면 누가 된다? 주된 상속자.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상속은 바로 여러분들이 요걸 보는 거예요. 다 봐. 우리가 상속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없자 돌아가시잖아. 그러니까 주된 상속자 옳은 지문이죠. 한번 반응 테스트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조용히 있다. 나 그냥 뛰쳐나가려고 그랬어. 그나마 여러분이 하니까는 내가 용서해 주는 거야. 아주 이벤트. 5번은 포인트가 뭐죠?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취득세도 누가 내죠? 위탁자. 재산세도 누가 내죠? 위탁자. 그러나 탁탁이끼리는 과세, 비과세, 비과세. 신탁재산 이게 다예요. 그거 알아두면 되겠죠? 탁탁이 오래간만에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넌 누구냐? 종합부동산세다. 옳은 거 물어봤죠? 물건부터 봅니다. 1번 너 누구야? 토지.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려요? 그렇죠. 재산세는 맞는 지문이지만 넌 누구냐? 종부세는 분리과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다. 부과징수, 부과라는 말은 고지서를 뜻한다고 보면 되죠.
원칙은 고지서 보내는데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 수 없다가 X. 3번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를 따라갑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 7월이 틀렸죠. 4번 분할 납부 먼저 보고 얼마 초과? 250만 원 초과.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정확한 설명이죠. 옳은 건 몇 번이 된다? 4번. 그 다음에 26번. 5번 보죠. 5번. 5번은 국내 소재하는 다 필요 없어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금액 쳐다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당한다가 X. 항상 얘기했죠. 결과 마지막이 반전이 있는 거라고. 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신경 써야 돼요. 끝에까지 읽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번 토지 옳은 것은 토지 옳은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되죠. 분리과세다 그랬으면은 뭐가 있어요? 농지와 임야, 그 다음 공장용지와 염전, 그 다음 골프장용, 고급 오락장용 토지. 별도 합산이다 그랬으면은 항상 사업용 토지. 그 다음에 종합합산이다 그랬으면은 비사업용 토지. 요건 아까 했었죠? 초과라든가 이런 것들. 무허가 건축물 부속 토지 2% 미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나와 있을 때 분리과세, 별도합산은 다 앞에 뭐가 주어져? 사업이란 말이 주어지잖아. 학원 사업용이라든가. 오케이? 자, 그럼 요것만 알면 되죠?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 항상 물건부터 봅니다. 공장의 부속 토지. 공장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 도시지역 밖에 공장만 해볼게요. 군읍면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도시지역 안에 공업지역이라든가 산업단지가 있어도 분리과세. 물론 기준면적 이내까지만. 그 다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면 싸우겠죠. 세금을 좀 더 걷어. 별도 합산. 공장은 지역에 따라 분리 아니면 별도야. 그럼 종합은 언제냐? 지역과 관계없어. 무조건 초과면 뭐가 되죠? 종합합산. 공장이 다야. 안 싸우는 곳에 있다. 분리과세. 싸운다. 별도합산. 초과면 종합이 되겠죠. 자, 그럼 나와 있는 거 볼게요. 1번 공장인데 어디에 있대? 주거지역. 기준면적 이내죠. 그럼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으면 싸워 안 싸워? 싸우면은 별도 합산이 되겠죠. 근데 분리과세 나왔으니까 X. 2번인데 포인트가 뭐죠? 공장은 왜 봐? 산업단지는 왜 봐? 초과. 초과는 앞뒤 볼 거 없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렇게 찾으면 쉽잖아. 그냥 여러분이 어떨 때는 시를 보고 산업단지 보고 공장을 보고 다 볼 필요 없어. 초과면 무조건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3번 일반 영업용 건축물 상가 건물은 항상 면적 이내. 상가 건물 왜 갖고 있어? 임대사업 하려고. 그러면 상가 건물의 부속 토지는 다 사업용이니까 뭐가 돼? 별도 합산. 그 다음에 4번은 뭐가 있어? 목장. 어디에 있대? 녹지지역. 있어야 될 곳에 있죠. 쌉니다. 뭐가 되죠? 분리과세. 종합이 X. 그럼 1, 2, 3, 4가 틀렸으면 5번 2%의 미달. 100분의 2의 미달이 2% 미달이죠. 2% 미달이면은 바닥 면적이냐 제외냐 보라고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제외면
놀리는 땅 뭐가 된다? 종합합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봐요. 얘는 뭐가 뭔지도 모르지만 아까 종합합산 우리 문제 풀어봤잖아. 이해 가요? 그거 보면 다 똑같이 나오는 거야. 지문 5개 다 몰라도 답 찾는 건 지장 없어.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죠. 답만 맞으면 된다고. 맞아. 그게 실전주의야. 그렇게라도 맞으면 좋은데 확률이 좀 적어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 27번 보죠. 양도에 해당하는 것, 이거는 나올 때도 됐지만 여기 있는 거 다 나올 때가 됐지만은 감소가 됐나 안 됐나만 보는 거야. 취득은 증가가 됐나 안 됐나. 양도는 너무 쉬워. 지문에 내 재산이 감소됐냐 안 됐냐만 보는 거야. 자, 1번 배우자. 배우자가 나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원칙은 증여가 되고 입증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뭐가 돼? 양도가 되죠. 배우자 이해 가요? 근데 여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자가 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뭐야? 배우자 아니라고 돼 있죠? 페이크야, 페이크. 그럼 뭐가 포인트야? 부담부 증여. 배우자면 다시 얘기하죠. 똑같은 부담부 증여도 가족 간에 배우자 간에 일어났으면 증여가 원칙이고 입증이란 말이 있어야 양도가 돼. 그런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아닌 사람의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이냐 제외냐 요걸 보는 거예요. 여기는 부담부 증여인데 채무 상당액이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답은 몇 번이 될까? 1번이 돼요.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나왔다 그러면 원칙은 뭐가 된다? 증여. 입증이란 말이 있으면 뭐가 된다? 양도. 그 다음 부담부 증여. 배우자가 아니란 얘기죠. 부담부 증여는 채무 상당액이냐 아니냐 보는 거죠. 채무는 뭐가 된다? 양도. 아니면 뭐가 돼? 증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배우자가 있나 없나.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같은 집에 살아? 다른 집에 살아? 난 지금 여러분 개인 사정을 물어본 게 아니야. 개인 사정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그런 분이 꽤 많이 있어요 지금. 그냥 열심히 살아요. 참고. 그럼 배우자가 나오면 같은 집에 살아. 같은 집에 살면 무조건 증여야. 입증이란 말이 있어야 양도가 돼요. 그런데 배우자 이외의 그러면 남남이야. 남남인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라 채무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두 가지 비교 이해 가요? 같은 집에 사냐 따로 사냐 이것이 세법에서 중요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일단 답은 1번이고요. 2번 공유, 공동소유인데 지분 변경이 없고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 했다. 분할 재분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분 감소가 있나 없나 봐야 되는 거죠. 감소가 없으니까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이혼인데 뭐 했대? 재산 분할이라는 건 원래 자기 거대로 쪼갠 거죠. 감소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양도가 아니죠. 4번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하였다가 담보는 맡긴 거니까 양도가 아니죠. 그러면 뒤에 채무의 이행으로 한번 했어요. 채무를 불이행, 시험엔 불이행만 나왔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뺏기죠. 양도가 돼. 근데 빚을 갚았어. 빚을 갚으면 담보 찾아와야 되겠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가지 이해 가요? 담보를 맡겼다가 채무를 불이행하면은 양도가 되지만 이행을 했다는 건 빚 갚았다는 얘기야. 빚 갚으면 담보 찾아와야죠.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표정이 낯선 표정들이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담보 맡긴다고 무조건 불이행되는 건 아니잖아. 빚을 다 갚으면 찾아오는 거니까 양도가 아니죠.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렇지. 맨날 불이행하다가 이행하니까 좀 헷갈려요?
신선하지. 그 다음에 5번. 5번은 환지가 됐는데, 땅을 교환했는데, 감소라는 말이 있어, 없어? 그냥 지목만 변경됐대, 지번만 변경됐대,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래서 양도라고 하면 지문에서 감소가 됐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접근하면 외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과세 대상은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6개로 나눕시다. 첫째,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이 중에서 꼭 신경 써야 될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에는 3가지만 신경 쓰라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없어요? 등기 여부와 관계가 없지만 임차권, 월세만큼은 등기된 것만 된다. 그 다음 기타 자산. 기타 자산 속에는 영업권, 이축권 2가지는 같이 공부해요. 건물과 함께 양도했다. 그럼 양도가 과세가 되는 거고, 영업권만 단독적으로, 이축권만 분리해서, 그러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회원권은 기타 자산에 들어가더라. 끝. 요 정도만 알면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어떤 게 있는가, 기타 자산에 어떤 거 있는가, 요것만 좀 신경 쓰면 완벽하다는 얘기죠. 자, 볼게요. 1번 지상권 과세 대상 맞죠? 전세권 과세 대상 맞죠? 3번 부동산 임차권인데 등기되지 아니한 과세 대상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등기된 것만 되죠. 답은 몇 번? 3번. 4번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대여하면 임대사업이 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이 되죠. 왜? 우리가 사회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전매라는 용어를 쓰잖아. 그러니까 권리를 전매하면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는 얘기죠. 전매 들어봤나? 그 다음에 5번 영업권인데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했으니까 과세 대상 돼야 안 돼요? 돼요. 영업권 밑에 하나 써놓을까요? 쓰는 거 좋아하잖아. 뭘 쓸까? 그렇지, 이축권. 어휴, 이렇게 오늘따라 잘해? 다음 주에 또 해야 되겠다. 아무래도 이렇게 잘하면은. 에? 그렇지. 그건 이따가 뭐 기대나지 말아요. 자, 29번. 29번 보면은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 다 바르지 않은 것. 1번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아까 임대주택도 해봤죠? 임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돼야 고가주택인데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얼마? 12억 초과. 그러니까 실지거래 가액. 맞죠? 2번은 뭐냐? 취득 당시 가액이 확인되지 않았다.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계 결정해야죠. 바로 가을에 결정하는 게 취계 결정이야. 그러니까 이번 가을에 이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양도 당시의 가액이야? 취득 당시의 가액이야? 취득 당시의 가액이면 순서가 4가지가 있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대로 추계하여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 질병, 요양,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 치료 다 몇 년 이상만 거주하면 비과세 받는다? 1년 이상 거주. 기억나요? 쓰고 싶잖아. 위에 또 써. 취약, 근무상의 형편, 학폭. 학폭은 민감하니까 안 나올 거예요, 평생.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나 더 한다면 조합원. 조합원이 뭐냐 하면은 요거 보죠. 내가
50년 된 아파트 살고 있어. 101호 주인이야. 근데 요번에 재개발 들어갔어. 재건축 들어갔어. 그러면 철거할 동안, 지을 동안 집이 하나 필요하잖아. 그래서 식구들끼리 새 집을 샀어. 그런 다음에 공사가 완공이 됐어. 아파트가. 그러면 다시 입주해야죠. 이럴 경우에 요 집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 얘는 1년 이상만 실거주를 했으면 비과세 해준다는 것. 조합원으로 참가했던 자가 사업이 완료가 돼서 세대전원이 입주를 하게 될 때는 2주택이지만 1년 이상 거주했으면 비과세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취약, 근무상의 형편, 질병요양, 학교폭력, 조합원 이렇게 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 1년 이상. 자, 그 다음에 4번.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했대. 그럼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강화된 게 있죠. 분양권. 분양권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도 주택,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그 다음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간다는 것. 분양권은 주택수에 안 들어가다가 들어갔으니까 개정됐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조합원 입주권을 한 개 보유한 한 세대 괄호 건너뛰고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데 양도하는 날 현재 다른 주택이 없대. 그럼 1세대 1주택과 똑같죠.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맞고. 그럼 1, 2, 3, 4가 옳은 지문 5번은 틀린 건데 조정대상 지역 안의 주택은 1주택 양도라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다. 아니죠?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보유 중에서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여기는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하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주기간이 빠졌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가 다 앞쪽에서 했던 거랑 유형이 비슷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자, 다음 30번. 양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건 이건 아주 간단하죠. 양도에 필요한 돼요. 이해가요? 1번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다 받을 수 있죠. 2번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다 공제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수증 첨부가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증권거래세는 우리가 과세 대상 안에 주식이 있죠. 주식을 사고 팔면 뭘 부담해야 돼? 증권거래세 부담해야 되겠죠.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을 해약을 해서 위약금을 지급을 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뭐냐? 이거 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걸 양도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약을 갖다가 해약을 했어. 그럼 계약을 해약했으면 내가 잘못했으면 위약금,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이것도 인정하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계약하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위약금은 절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답은 몇 번? 4번. 5번은 뭐냐? 채권의 매각차손 많이 했죠? 얘는 취득세 나옵니다. 잘 들어요. 부동산을 매입하면 채권을 강제로 사죠? 이걸 돈 필요하니까 팔죠? 그럼 손해볼 수밖에 없죠? 매각차손은요, 취득세에서는 사오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취득할 때는. 그럼 양도소득세에서는 이 손실은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가요? 취득세는 취득하는 거니까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게 중요한 거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니까 경비로 공제받는 게 중요한 거고, 둘 다 똑같은 거야. 여기 봐요.
취득할 때 매각차손은 취득가액에 포함했다. 그럼 취득가액이 커지잖아. 그럼 양도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똑같은데 취득세에서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 양도에서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 두 가지 뜻 이해가요? 괜히 했다, 괜히 했어. 그냥 이렇게 돼. 채권의 매각차손은 다 취득세 인정, 양도 인정, 끝!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번 예정신고 자진납부 나왔네요. 우리가 또 한번 물어보죠. 취득세 몇 번 신고?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한 번? 예정 때 한 번? 확정 때 한 번. 자, 1번. 자, 부동산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 기억나요? 2번 부담부 증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라고 또 나왔어. 미치겠어요. 몇 개월? 왜? 세 글자니까. 이거 이래도 안 되네. 다른 건 2개월인데 부담부만 3개월이라는 거. 그 다음에 주식은 반기로 들어간다는 거. 그것만 조심하세요. 3번 양도 차익이 없다. 양도 차손이 발생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도 신고는 한다, 안 한다? 한다. 마지막 판전 하지 아니한다.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꼭 끝에까지 잘 봐야 돼요. 반전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답은 몇 번? 3번. 4번은 분납은 1,000만 원 초과하면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맞고요. 5번 예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확정신고 때 관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예요. 예정신고 때 안 했어. 무신고 가산세 나오죠. 그럼 확정신고 때까지 늦게락도 하면은 가산세는 감면 깎아줘요. 이해가? 예정신고 때 안 했어. 무신고 가산세 나와. 미안하니까 확정 때 늦게락도 했어. 고마우니까 50% 깎아준다고 아까 했죠. 이건 뭐냐? 예정신고 때 무신고 가산세가 나왔어. 그럼 확정신고 때 안 했어. 그럼 안 했어도 가산세가 다시 부과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용어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어. 예정신고를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부과됐어. 이걸 늦게락도 확정 때 했어. 그럼 50% 가산세 감면을 해줘요. 이건 이해 가나? 그럼 예정신고 때 안에서 가산세가 나왔어. 그럼 끝이야. 근데 확정신고 때 하면은 50% 감면인데 확정 때도 안 하면은 이 예정 때 가산세가 다시 또 부과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맞아? 얘 따로야. 예정신고 때 가산세 한번 부과되면 이걸로 끝이야. 근데 확정 때 안 했다고 그래서 예정 때께 다시 부과된다는 뜻이야, 이 지문이. 돼, 안 돼? 안 돼. 따로니까. 다시 한번. 오늘 밤 새자고. 예정 때 안 했어. 가산세 한 번 나와. 근데 확정 신고 때 늦게락도 옛걸 한 거야. 옛걸 한 게 아니라. 예정 때 안 한 걸 했어. 늦게락도 했으니까 고마우니까 50% 가산세 깎아주는 거야. 예정 때 안 해서 가산세 나왔어. 가산세 나와서. 근데 확정 때도 안 했어. 옛걸 안 한 거야. 옛걸 안 했으면은 예정 때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는 건 아니야. 그냥 끝나는 거야. 얘 낼 때까지. 근데 여러분이 이걸 생각 못하는 게 이거야. 예정 때 안 했어. 가산세 나와. 확정 때 했다는 건 옛걸, 예정걸 했단 얘기야. 이럴 땐 예정의 가산세를 깎아주는 거지. 이해가요? 그럼 이건 뭐냐? 예정 때 했어. 예정 신고했어. 근데 확정 때 신고 안 했어. 그럼 확정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지.
용어 이해가? 예정 때 했어. 가산세 없잖아. 근데 확정 때 또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럼 확정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잖아. 이해가? 아니야, 지금 모르는 사람이 있어. 덥다. 괜히 했어. 예정하고 확정은 따로야. 예정 때 했어. 가산세 안 나와. 근데 확정 때 해야 되는데 얘만 안 했어. 그럼 확정 때 가산세가 새로 나오는 거지. 아니, 오늘 밤새자고. 예정 때 안 했어. 그럼 가산세 나오잖아. 확정 때 했어. 확정 때 했다는 건 확정 때가 아니라 예정 걸 뒤늦게 했지만 50% 감면이란 말이야. 예정 때 안 했어. 가산세 나오지. 근데 확정권, 확정된 걸 또 해야 되는데 얘도 안 했어. 그럼 여기서 가산세가 또 나오는 거란 얘기야. 또 나오는데 그건 예정에 대한 가산세가 다시 부과되는 게 아니라 확정 때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나요? 무지 힘들었어. 정관장 갖고 올 걸. 이거 오래 써먹었던, 후반기에 써먹었던 괜찮았어요. 쉬는 시간마다 스틱을 주고 막 그래. 가는 데마다. 그 내년도 써먹어 볼까 합니다. 정관장 2 해서.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에요. 뭘? 안다고? 여보세요. 그게 5번 읽어볼게요. 예정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해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뭔 말인가 이해가요? 요거는 뭐냐? 예정 때 가산세가 부과됐어. 근데 확정신고 때 또 가산세가 나왔어. 그럼 확정 때 가산세 또 부과한다 안 한다? 부과하지 않죠? 다시? 예정 거 안 한다. 괜히 잘해놨다가 또 이랬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예정 신고 때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이라고 나오잖아. 예정 때 가산세야.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 그 가산세를 부분에 대한 거니까 다시 가산하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시자가 들어가면 참 좋을 걸, 그죠? 됐어. 얘가 뭔 말인지 몰라도 돼. 3번 치면 지겹도록 10달 동안 했잖아. 그렇지,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의심병이 도져서 이게 뭔가 내려왔다가 지하실 내려왔다가 3층을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32번 비과세입니다. 또 나왔어. 얘는 단어만 찾으면 돼. 1번 포인트가 뭐죠? 해외 이주. 그럼 무조건 비과세야. 근데 이민 갈 때까지 매매가 안 될 수 있죠. 그럼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요? 2년 이내 팔면 비과세야. 3년이 되는 날이면 2년 초과됐죠. 과세 비과세? 과세가 되죠. 비과세 X. 2번 또 나왔어. 법원 결정 불가능하대. 나는 하고 싶은데 법원에서 너 안 된대. 짜네 안 짜네? 짠하면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미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확한 설명 2번이 되겠죠. 이해가요? 3번 포인트는 뭐죠? 너무 지나갔어. 맨 앞에 있는데 직장 변경, 근무상이란 얘기죠. 근무상인데 직장으로 나와서 많이 당황했어요. 몇 년 이상 거주하면 돼? 근데 6개월 거주 비과세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4번 실지 거래가가 13억인 1세대 1주택이야. 고가주택이란 얘기죠. 그럼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게 아니죠. 얼마까지만? 12억까지만 비과세고 12억 초과분은 과세한다는 얘기죠. 기억나요? 그 다음에 5번 농지교환. 농지교환은 차액이 비싼 땅에 얼마? 4분의 1, 3분의 1 틀렸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32번까지 했지만 썩 낯선 지문은 없고 낯선 지문이 있어도 답 찾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여러분하고 10달간 했던 단어 포인트 찾는 연습만 하면 세법은요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여러분이 그나마 대답 잘하는 거는 나올 만한 것은 반복해서 지겹도록 풀었습니다.
우리가 백선 문제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것도 한두 개씩 풀어봤어. 나올 만한 건 반복해서 풀어봤고 아주 치그러 죽겠어. 조합원용 귀에 쟁쟁대, 상속 신고했다 안 했다 징징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 귀신도 징징대. 그죠? 수입하는 자, 취득세 세율 짜나냐 안 하냐, 등록면허세 세율 1000분의 2 건당 6,000원. 그 다음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만 빼면은 등기가 나온다. 양도소득세율은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요거대로 하면 되고, 모든 조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절차, 비과세 이런 것들은 항상 매년 출제가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걸 알면은 또 지금 뭐 안 써도 돼요. 그거에 관한 걸 계속 풀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앞으로 화공역까지 걸어갈 때는 뭘 준비하고 가면 되느냐? 문제풀이만 반복하세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백선. 그 다음에 식국대 할 때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와 동영 오늘 것까지 제가 나눠드린 건 다 중요한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했던 거니까 시간이 좀 단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것도 하고 포인트가 뭐냐고 지문 연습만 해봐. 그 지문을 왜 했던 것들만 해도 12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거야. 노. 실수만 안 한다면. 실수하는 건 내가 장담 못해. 여러분이 한다고 실수하는 건 내가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 막는 것만 연습하기 위해선 지문에서 포인트 되는 것만 많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달간 여러분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세법 강의 들으면서 우리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내가 받았어, 내가. 그래서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 없이 공부하도록 하자니까 제가 스트레스 더 받은 게 살이 쪽쪽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어요. 다 쌌어요? 그래요. 나 이럴 때 소외감 느껴.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이거요. 근데 짝꿍부 내고는 안 나오셨어? 수술? 아이고, 그 시험은 그래서 시험 못 보신다고? 아니 그래도 좀 추스리면서 지금 보고 계실 거야. 이 동영상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이번에 좋은 결과해서 우리가 한번 좋은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화이팅을 할 텐데 이 화이팅 목소리가 클수록 고득점이 된다는 썰이 있어요. 속을 다 풀어버리는 거야.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